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불금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불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망육순이라서 다들 불금이라고 하니까 막 아쉬운 듯이 막 한잔 하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저는 도저히 술 음식이 잘 안 돼서요. 일단 우리 2월호에 췌장염을 조심하자라는 주제로 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기 주성은 못될지언정 술과 친구로 살고 싶으면 휴관일을 지키고 췌장염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암이 염증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췌장암을 조심하게 되면 벌써 이거는 늦는 거고요. 췌장염을 조심하셔야지 췌장암을 예방하는 게 되는 거겠죠. 췌장암 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 생각나시죠? 스티브 잡스. 인류를 구세했다고 할 수 있는 정말 의사 선생님이 할인 구세의 철불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스티브 잡스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핸드폰을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제 한창 나이에 췌장암으로 몸져 누웠을 때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대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값비싼 침상이 있다면 그건 병상이라 생각한다. 불편하고 값비싼 침상이 있다면 그건 병상이라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이제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제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제 머리가 너무 뛰어나게 태어나셔서 뭔가 하버드 대학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인데요. 거기에 들어갔지만 어떤 좀 울타리 쳐진 시스템이 내 자신의 창의성을 이렇게 썩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퇴를 하고 나오죠. 자퇴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유명한 이야기들 많은데요. 그분 항상 좀 후줄근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 유명한 완전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때 한참 좀 대장이 이제 걱정이 됐을 때 검사를 이렇게 가면 무슨 대장, 직장, 췌장 이런 걸 검사를 할 때요. 의료진들이 항상 의복을 보더라고요. 의복이 깨끗한지를 보더라고요. 의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복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속옷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항상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검은 티셔츠에 후줄근한 청바지 그리고 꾀재재한 이 수염이 좀 난 듯한 쉐이빙 안 된 어떤 그런 모습 거기에서부터 벌써 염증이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오래 산다. 하지만 뭐든지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젊은 분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식이요법. 유튜브로 치면 이제 아프리카 TV의 먹방 정도에는 식음료 문화도 적당한 것이 참 어려워.
까딱 잘못하면 이제 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런 너무 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옛날에 시금치 한 단이 지금의 시금치 19단, 네. 그만큼 미네랄 고갈 시대에 사는 지금의 세대로서는 정말 그만큼 많이 먹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너무 안 됐고, 그렇다고 시금치 옛날에는 한 단 잡수면 되는데 19단을 먹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이 식습관 생활을, 건강 생활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정말 필요가 절실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술을 적당히 마시면 좋은데 나 오늘 괜찮아, 오늘 나 컨디션 괜찮아 이러면서 막 한두 잔 하다 보면 흥겨운 그 술자리에서 나는 못 마셔 내지는 나는 됐어 하는 말이 별로 안 통합니다. 네. 제가 이렇다고 해서 뭐 주송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할지 말지,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지금 이 세대가 좀 어르신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온 지 오랜만에, 40년 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모임에, 네. 야, 근데 정말 술은 역시 체온을 차갑게 하는 음식이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일본 분들 보면은 청주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잔씩 마시는데요. 그런 이제 따끈한 청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식도에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식도에. 네. 그래서 그것도 한 잔 이 반잔 이상은 따뜻한 청주, 그것도 식도에 안 좋답니다. 겨울에 이제 반주 한 잔씩 집에 가기 전에 내지는 불토 그럴 때 한 잔씩 하자, 발렌타인데이. 근데 그거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그 보약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 혈관을 좀 확장시켜서 좀 사람이 좀 숨이 덜 차고 좀 기분이 좀 이완될 수 있는 그런 그 반주를, 그것 또한 이 식도에는 안 좋다는 거. 네. 물론 니는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거를 일일이 찾아서 그럼 뭐 먹을 거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알코올은 여러분 참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제가 소시적에 정말 본의 아니게 제가 60 사태를 겪은 이 나라에 정말 장년층의 한 사람으로, 또 배운 사람으로, 그런 분들 계신 곳에서 한 몇 달 이렇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저는 그 알코올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참 새롭게 느끼게 됐고요. 네. 기분은 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일제시대에 일제 한일 한반기 시절에 독립운동 하시던 그런 어르신들, 저희 할아버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인산 선생님도 사실은 순댓국에 막걸리 한 잔은 정말 보약이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한 잔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어찌 보면 지역에 따라서 특히 경상도는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이 센 사람이 그 지역을 좀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패러다임이 생길 만큼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남성들 많죠, 그런 분들. 근데 일주일에 순수 알코올, 에탄올 450g 이상 섭취하는 남성의 경우는 휴관일이 없이 쉬지 않고요. 일주일에서 5일 계속 내리마시는 사람은 휴관일이 있는, 그러니까 1일에서 4일을 마시는 사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를 마시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도가 1.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음주 계획을 세우고 휴관일을 2일 이상 정해서 에탄올 섭취량이 150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막 이야기도 하고 뭔가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 분위기,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몇 g을 잴 수는 없겠죠. 네,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일단 미리 준비를 하시고 한 요 정도가 150g이겠다라는 거. 네. 애주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당뇨병의 경우 음주 횟수가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랜 연구 결과 일주일에 한 번 미만인 사람의 발병 위험도를 1이라 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주량이 한 홉 이상 150g 이상인 남성은 발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당연하겠죠. 네. 한 홉이 150g 정도 된다면 한 잔, 한 홉 이상, 그죠? 한 홉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150g 이상이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3대 국민 질환에 해당하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같은 건 어떨까? 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발병 위험도를 1이라 했을 때 허혈성 심질환은 흥미롭게도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1을 밑돌았다,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안 마시는 분들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위험도가. 네. 반면 허혈성 심장 질환은 그런데요. 심장 질환은 한 잔씩 마셔주라는 겁니다. 네. 허혈성 하면은 좀 피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표현, 그죠? 이 허전할다 할 때 허자에 피혈자거든요. 근데 반면 뇌졸중요, 이 뇌의 혈류에 그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은 일주일에 총 에탄올 300g 이상 섭취하자 발병 위험도가 높아졌다. 즉, 2홉 이상 마시면 일주일에 뇌졸중 위험해진다. 아까 허혈성 심혈관은 좋아졌고 뇌졸중 위험하다. 적당량의 음주는 심혈관계 질환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발병 위험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심혈관, 심장혈관계 질환은 조금 좋아졌고, 음주가, 적당한 음주가요. 하지만 아쉽게도 음주량과 전체의 암 전체의 위험도를 봤을 때는 위험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산의학이라도 좀 같이 꾸준한 탐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도 요 한 줄만 읽는다는 겁니다. 허혈성 심혈관 질환은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더 좋아진다 하면은 막 그 한 줄만 보고 계속 마신다는 겁니다. 허혈성 심혈관 질환 아닌데 뇌중풍이고 막 뇌에 질환이 있고 그런데도 위험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는 차분히 끝까지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언제 차분히 읽어볼 시간이 있냐 싶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포기하지 않는 게 기적을 낳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한번 걸린 췌장염은요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도 암을 한번 알아본 사람으로 꼭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겠다. 또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라는 결심이 있었기에 이런 경감 유튜버가 또 정말 일본어로 색깎구
정말 진짜 이제 딱 작심하고 그런 건강 유튜버를 하는 것이니만큼 이것 또한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거. 네.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도 안 돼. 그러니까 간도 한번 다치면 재생 안 되죠. 또 간을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상했으니까 상한 부분 잘라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은 한번 재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치거나 잘라내면. 췌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신경세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으시거나 자기가 웃으려고 노력하시거나 신경 청소를 하는 11가지 방법을 조금씩 지키시면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췌장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많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세계 1등의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만큼 정말 부자 대열에 낄 만큼 대단한 발명가였지만 정말 말년도 아니고 젊은 시절에 췌장암으로 이제 약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주가들이 신체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위는 부지런히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우로사 해가지고 뭐 숙취 해소에 좋고 막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간보다 더 조심해야 할 장기가 깊숙이 있는 췌장. 사실은 여성 기관 중에 자궁 내막암이 좀 무서운데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깊숙이 있는 난소암, 발견하기 어려운 이 췌장이 그렇습니다. 췌장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단백질과 지질, 당질의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 그다음에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말기암까지 갔다는 걸 뒤늦게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벌어놓은 돈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그분이 제일 불쌍하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지금 알코올 등의 원인으로 췌장 내에서 활성화되어 췌장을 자기 소화하게 되면서 췌장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증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 췌장이 광범위하게 괴사하면서 이게 막 피가 안 돌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췌장 자체가. 대량의 활성 물질이 전신으로 방출되고 다장기 부전을 초래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 깊숙이 있고 발견하기 힘들고 또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없는 췌장이 그렇게 급속도로 생명이 위험해질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요. 췌장염이 일단 발병하면 주량을 줄이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오늘부터 술 좀 적게 먹을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술관을 절연을 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금단 현상이라고 해서 뭐 막 주전부리 내지는 이렇게 카드놀이 별게 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요. 간과 달리 재생 기능이 없는 췌장은 건강할 때 잘 지키는 수밖에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건전하게 생활하시고 건전하고 우수리만큼 건전하게 여러분 그 건전한 췌장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당에게 술의 유혹을 참는다는 거는 고문과 마찬가지고 화를 엄청 내죠. 그리고 어떤 게 있어도 정말 제끼고 술자리에 나가셔야 되는 금주와 절주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주
절주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절주라는 기준을 여러분 멋대로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150g 한 홉, 네. 그리고 사망 신고서에 지장을 짓지 않으려면 네, 일찍 귀가하셔서 건전한 수면 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늘고 길게 술과 잘 지내고 싶다면 평소 절주를 생활하면서 췌장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좋은데, 이 술이 사실은 이 남성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생명이고요, 남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술이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맥주라는 그 보리 호흡으로 만든 맥주, 근데 이 맥주의 원료인 호흡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좀 방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연구가 시작됐어요. 근데 맥주 3캔 이상을 연속으로 마시는 것, 연속으로 왜 운동하고 뭐 이렇게 너무 목마르니까 저녁에 막 맥주 3캔 계속 3개라고 하게 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양이죠. 근데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거.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사케 한 잔. 네. 물론 어떤 식으로 보면은 막 같이 섞어서 마시는 그건 안 좋고요, 여러분. 맥주 한 잔, 사케 한 잔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한 잔씩. 네. 그러고 절대 이거는 뭐 융통성이 있을 수가 없는, 네. 그 한 번밖에 없는 생이니만큼, 또 하나밖에 없는 본인의 목숨이니만큼, 생명이니만큼, 네.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맥주 같은 종류의 주류를 계속 마시는 건 좋지 않고요. 네.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사케 한 잔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한 잔씩만 딱 입술 적시듯이 여러분. 네. 그리고 기분 좋게 웃으시고, 기분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한 잔 해야겠다, 이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그게 오늘의 꿀팁이라고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에. 자, 오늘도 정말 저물어가는 어떤 인생은 아니지만 정말 어찌 보면은 불금을, 네, 저는 몇십 년 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님 간호를 한다고 불금 불토 이런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녁에 밥도 굶고 살았거든요. 굉장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녁 시간을 아주 많이 춥게 굶었던 기억, 네,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정말이냐 할지 몰라도 정말입니다. 많은 분 알고 계신 분들 많고요. 환자들이 많아서 오돌오돌 떨면서 굶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망육순인 지금 나는 그래도 조금 있으면 나도 불금이 없어지는데, 그죠? 네. 불금을 할 수 없는데 정말 좀 아쉬운 그런 50대의 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금을 좀 잘 보내고 싶고 또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 꼭 이 원칙, 네, 한 잔의 원칙 150g 지키시기 바라고요. 너는 그 한 잔 150g 하는데 아주 그냥 재미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네, 정말 비난 아닌 비난을 들으시더라도 그 스티브 잡스를 꼭, 네, 기억하셔서 정말 그 휴관일을 지키는, 우리 췌장을 지키는 그런 음주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의 꿀팁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숙취 해소에 좋은 음료, 여기 음식 동의보감에 맞춤형으로, 네, 저희가 맞췄죠. 획정입니다. 레몬즙, 지난 시간에 만든 꿀레몬차, 그게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거,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또 저녁에 잘 때 식후에 탄산음료 한 잔 절대 금지. 네. 레몬, 꿀레몬차 한 잔 내지는 꿀레몬즙으로 건강한 생활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또 재미난 주제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